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미분입니다. 벡터의 미분. 교재 7쪽을 보십시오. 7쪽. 벡터의 미분. 많이 들어봤죠? 미분. 쉽게 말하면 미분은 X축 증가와 Y축 증가의 비. X만큼 이만큼 증가했다. Y만큼 이렇게 증가하면 이것을 우리는 기울기를,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dx분의 dy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것은 일정한 크기를 가졌을 때야. 크기를 가졌을 때. 근데 벡터에 대한 기울기는 방향을 갖습니다.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은 x축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dx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표기해요. 이걸 라운드 x분의 라운드로 표기합니다.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하면 x축 방향에 대한 기울기야. x축 방향에 대한 기울기 이렇게 i로 표기하죠. i다. 또는 y축 방향이 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j라고 하죠. 자,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dx, dy로 표기하지 않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로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z축 방향은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k가 어디의 방향이야? z축의 방향이 되겠죠. 앞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미분을 많이 쓸 겁니다. 이것을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이걸 삼각형을 거꾸로 나타내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것을 우리는 해밀턴의 미분에 대한 연산자다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미분 연산자.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나불라라고 해요. 나불라. 그래서 나불라 하면 x, y, z에 대한 방향성을 가진 기울기를 하나로 표기하는 하나의 미분 연산자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벡터, 스칼라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울기 벡터, 우리 스칼라의 기울기라는 것은 스칼라의 기울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칼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전위가 되겠죠? 예.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이거가 됩니다. 즉 나불라가 된다. 해서 이걸 스칼라의 기울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기한다. 나불라 도트 v가 된다. 나불라 도트 v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불라는 ijk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벡터가 되겠죠. 벡터가 되고 이 v 자체는 뭡니까?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스칼라하고 벡터를 돛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 벡터가 나와버려요. 벡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스칼라 도트, 벡터 도트 스칼라면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벡터가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도트 했을 때 ijk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값이 뭐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죠. 그렇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죠. 이거의 도트야, 도트. 그럼 이 V는 이리 적어줄 수 있고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잖아. 이 도트는.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와요. 그러면 ijk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스칼라의 기울기는 결국은 무슨 성분이 되더라? 벡터 성분이 되더라 이거야. 벡터. ijk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죠. ijk가 나타나야 한다. ijk가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자, 우리 여기 예제 5번 문제를 하나 보시면 전위 v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번 문제, 예제 5번. v가 3x제곱 y, 그 다음에 y의 3승의 z제곱일 때, 자, x값이 마이너스 1, y값이 마이너스 2, z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에 대한 그라드 v를 구하라. 즉 나불라 v를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라드 v가. 이 그라드의 v값을 구하면 뭐냐? 즉 나불라 v를 구하라. 나불라 도트 v. 그럼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x에 대해서 전위를 한번 미분해서 i. 그러니까 x에 대해서만 미분하면은 i가 붙어야 합니다. 바로 해봅시다. 바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값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냐? 여기 3y는 x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 3y는 여기서는 이제 일반 상수로 보고 x제곱만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y는 만지지 말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몇 x? 2x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건 x성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없으면 0이야. 그래서 이 값에 뭘 붙여줘? i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죠? y. 자,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야? y는 1이죠. 3x는 만들지 말고 3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 y에 대해서 미분 또 있네요. y의 3승을 미분하면 3y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y 제곱 z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뭘 붙여줘요? j를 붙여줘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z가 있네요. z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죠. 마이너스 z제곱을 배우면 몇 z야? 2z야. 2죠. 2 y 3승의 z가 됩니다. z제곱을 미분하면 2z가 되고, 그리고 여기다 뭘 붙여줘요? 이제 k를 붙여줍니다. k.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대입을 시켜보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 한번 이것만 넣어봐요. 자, 3이요, 마이너스 2요, 2x인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에다가 이게 12i가 되겠죠. 이것만 이제 일단 12i가 되겠다. 12i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3에 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y 제곱. y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z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뭐가 돼요? j가 됩니다. 자, 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이죠? 여기는 1이니까 그냥 10이야.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12에서 2를 더하면 얼마냐? 2를 더하면 얼마냐 이거죠? 마이너스. 자, 해서 이 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다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이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j가 나오고, 여기다 넣어서 풀어주면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6k가 나오더라 이거야. 이렇게 해서 전위 v값을 구하는데, 이렇게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다른 것은 상수로 보고, y에 대해서도 미분할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상수로 보고 나서 미분을 해줘야 한다. 뭐 이러한 미분을 뭐라고 합니까? 일명 이것을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편미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교재 8쪽에 넘어갑니다. 자, 방금 우리가 한 것은 뭡니까? 미분에 대한 걸 했죠? 기울기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뭘로 표기했냐면 그라드. 원래 그라디안트 기울기, 전위에 대한 기울기, 그라드 V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발산입니다. 발산. 자, 발산. 이것을 우리가 다이버전스. 그냥 다이버로 할까요?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발산. 근데 이 발산 자체는 뭐냐? 바로 발산하려면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 어떤 크기를 가지고 외부로 발산하는 거죠. 크기를 가지고. 자, 우리가 수류탄을 딱 던지면은, 자, 포탄이 터지면서 이 어떻게 됩니까? 수류탄의 핀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 발산이죠? 발산. 그래서 발산은 한 발이 아니고 여러 개가, 수류탄이 터지면 이 여러 방향으로 모든 게 다 퍼져나가죠. 발산이 됩니다. 발산. 뭐 소총을 한번 땅
땅 쏘면 이건 발산이 아니라 그냥 발사가 되겠죠. 발사. 근데 발산할 때는 이 방향, 저 방향, 여러 방향으로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수리탄이 딱 터진 곳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 구덩이요.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 이것은 구덩이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발산, 전개를 발산하면 나중에는 크기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스칼라 값이 되겠다. 이렇게 표기해줘. 스칼라. 좀 어렵습니까? 일단 발산은 이 자체는 무슨 값이 된다? 벡터 값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발산하는 것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전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개가 들어갑니다. 전개. 그래서 다이버 도트 2를 했을 때 이 값은 다이버는 나불나고 2는 전개 2가 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이 값을 해주면 결국 무슨 값이 된다? IJK를 없어지는 무슨 값? 스칼라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IJK가 없어지면서 무슨 값? 스칼라 값이 된다. 스칼라 값이 돼요. 그래서 나불나 도트 2는 결국 스칼라 값이 되겠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나불나가 뭡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에다가 도트 EXI, EYJ, EZK가 됐습니다. 자, 이 도트는 아까 이거였죠. I와 I, J와 J, K와 K 했을 때는 얼마가 성립하더라? 1이 성립하더라. 이걸 우리는 같은 것끼리는 1이고 이게 서로가 방향성이 틀린 것을 도트하면 0이 된다고 했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곱을 때만 존재한다. 이거하고 J를 도트하면 0이 돼버려요. 이거 했지 않습니까? I 도트 J, J 도트 K, K 도트 I 하면 이건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자, I 도트 i는 1이 되고 뭐만 남아요? 2x가 되더라. 2x. 마찬가지 이렇게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무슨 y? 2y가 된다. 라운드의 z분의 라운드의 뭐야? 2z가 된다. 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합니까? 나불나 도트 2. 즉 이것을 전개의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원래 이 발산은 외부로 발산하는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것은 다이버전스, 스칼라 값이 된다는 건데요. 결국은 벡터를 곱했더니 뭐가 된다? 스칼라 값이 되더라. 이거 스칼라 값이 되더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6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6번 문제를 풀어보면 전개 2가 주어집니다. 전개 2가 주어진다. 자, 전개 2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전개 2는 예제 문제 6번. 자, 4i의 3x제곱. 여러분들 이 i는요. 이게 2x의 전개야. 2x. 이게 2x야. 뒤에 붙건 앞에 붙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j의 2x y의 제곱이야. 플러스. 그 다음에 k의 x의 제곱 y의 z가 됩니까? 이것을 다이버 i하라. 다이버 2를 하라. 그러면 결국은 i 도트 i가 돼서 남는 건 이거 남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x가 됐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y가 되고요. 2z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값은. 자, 그러면 이거가 2x니까 이걸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얼마야? 6x가 돼. 6x. 맞죠? 6x가 됩니다.
이건 j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는 i 도트 j는 0이니까 뒤에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2y인데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4xy가 된다. 4xy가 된다. 이거 z에 이건 미분하면 1 아니야. 그럼 x제곱 뭐가 돼요? y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다이버 2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나블라 도트 2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발사는 이렇게 나블라도 벡터, 전개도 벡터, 벡터와 벡터를 도트하면 뭐가 된다? 스칼라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은 결국은 무슨 값이 됩니까? ijk가 없어지는 스칼라 값이 되더라 이거죠? 스칼라 값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가 발산을 했다면 이제는 회전입니다. 회전. 우리가 지금 벡터는 발산도 하고 회전도 할 수가 있죠. 회전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이건 발산이건 회전이건 다 이건 벡터 값이니까 항상 이게 붙어요. 나블라. 이 나블라는 어디로 회전할 거냐? i냐, j냐, k냐? 이것을 나타내주는 해밀턴의 미분 연산자라고 했어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j, 라운드의 z분의 라운드의 k.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전개 2가 뭐야? 회전한다. 자, 회전은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크로스라고 하죠. 크로스. 그럼 이것을 크로스라고도 하지만 영어로는 이것을 로테이션, 줄여서 노테이션 이렇게 또 있기도 하고 이것을 일명 컬. 자, 이걸 크로스, 로테이션, 컬 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 X로 표기했을 때는 크로스, 나블라 크로스 2, 나블라 노테이션 2, 나블라 컬 2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크로스 시켰을 때는 아까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나블라 크로스 2를 했냐면 사로스의 법칙. 그렇죠? 사로스의 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전개 EX, EY, EZ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전개 E는 EXI, EYJ, EZK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나블라 크로스 2를 우리가 사로스 정리에 의해서 구해봅시다 이거요. 자, 먼저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나블라가 먼저 나왔습니까? 근데 항상 일렬은 뭐부터 해라? 방향. IJK 방향. 일행은 일행. 이게 일행이야. 일행은 방향이 먼저 방향이 먼저 나와. X방향, Y방향, Z방향. 그리고 뭐가 나와? 나블라가 나왔죠. 이 나블라는 뭐였습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J, 라운드의 Z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크기는 이거죠. 그래서 2행에다가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를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오잖아. 이 값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개 나오면 이거 EX, EY, EZ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전개할 때는 잘 안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놈에 싹 놓고 일단 여기에 있는 것을 IJK를 한번 더 적어봐요. 잘 안 되면은. 그리고 이 값을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봐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다시 EX, EY, EZ를 적어놓고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구한다. I 값을 구하려면 뭐에서 뭘 빼주라고 했어? 이렇게 곱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z에서 이렇게 고픈 걸 빼주라고 했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y를 빼주면 이게 뭐로 보라? x축 방향의 벡터가 되고, 자, 이 값을 구할 때, j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j를. 자, 이 값을 구할 때는 이걸 놓았고 이걸 가지고 와. 이거 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j죠. 이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면 j.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구할 때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빼주면 돼요. 뭡니까?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x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z를 빼주면 j값이 된다. 자, k값이요? 이거 구하려면 다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하나씩 밀려가면서, 자, k는 이 k를 구하려면 이렇게 곱해주죠. 그렇죠? 자, k를 구할 때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y에서 라운드 y의 라운드 2x를 빼주면 이 값이 나블라 크로스 2를 하는 하나의 공식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전개를 회전했더니 나블라 크로스 2를 0 했더니 나블라 크로스 2를 했더니 0이 됐다 하면은 뭐냐? 이것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보존성이며 보존성이며 비회전성이다. 즉 나블라 크로스 2를 했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보존성, 또 하나는 비회전성을 의미한다. 비회전성을 의미한다. 이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나블라 크로스 2를 했을 때는 보존성 또는 비회전성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나블라 크로스 나블라와 나블라를 크로스 했을 때는 뭐냐? 이 내용은 좀 생략하고,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6번에 보시면은 라플라스의 연산자인가요? 연산자. 즉 나블라를 두 번 곱하면 뭐냐? 곱하면. 그렇죠. 이 나블라를 이렇게 두 번 곱하면 뭐냐, 이거. 이것도 벡터를 곱하면 스칼라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적어보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i, j, k. 이게 무슨 값이냐면 바로 이 값이야. 그 다음에 뒤에 건이요. 도트. 라운드의 x분의 라운드의 i, j, k 이렇게 되죠. 자, 이놈과 이놈을 도트 했습니다. 도트 했어요. 도트 하면은 뭡니까? 끼리끼리만 1이 나오고 안 끼리끼리는 0이니까 이렇게 곱을 때만 뭐가 되더라? 수식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더라. 해서 라운드 x 이걸 곱하면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i 도트 i는 얼마가 돼? i 도트 i는 얼마가 돼? 1이 되잖아. 1.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전개하거나 이렇게 전개하면 제로가 되니까요. 자, 더하기 그 다음에 라운드 y 제곱에 라운드 제곱 이렇게만 남고 라운드 z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렇게만 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블라 도트 나블라라고 했을 때 이 값은 무엇가 되느냐? 나블라의 제곱이 되더라, 이거. 나블라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나블라의 제곱은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y 제곱분의 뭐야? 라운드의 제곱. 라운드 z 제곱분의 라운드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토크스 정리가 나와. 스토크스 정리. 그리고 8번째 보면은 발산 정리가 나옵니다. 8번째는 발산. 우리 이제 뒤에서 이제 발산 정리에는 이제 가우스의 발산 정리가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봅시다. 스토크스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점이 찍히면 점이 있잖아, 점을 계속
연결하면 뭐가 돼요? 이 점이 계속 연결하면 점을 연결하면 뭐가 돼요? 선이 됩니다. 선. 그렇죠? 점을 계속 연결하면 뭐가 된다? 선이 된다. 그럼 선과 선을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선과 선. 이게 선이야. 연결됐어요. 이 선과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하나의 뭐가 되더라? 뭐가 돼 이게요? 이게 바로 이제 면이 되는 거야, 면. 면적의 단위. 이게 점이 되고 점을 연결했더니 선이 되고 선끼리 연결시키면 뭐가 돼? 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면이 있어. 이게 점을 선과 선을 연결해서 이게 면이 됐어요. 면과 면을 또 연결하면 뭐가 돼? 이게 면과 면을 연결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거 공간이 되죠, 공간. 이걸 최적이라고 해요, 최적. 자, 그래서 점에서 선, 선에서 면, 면에서 최적이 되겠죠? 최적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토크스 정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선과 면, 선과 면을 변환시키는 거야. 선을 면으로 변환시키는 거다. 선을 면으로 변화시킨다. 어떻게 하면? 회전시키면 이 값이 뭐가 되더라? 면이 되더라. 자, 우리가 벡터가 있습니다. 자, 벡터 이거 한번 지어볼까요? 네. 벡터가 있어요. 어떤 벡터냐면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자, A라는 벡터가 있어. 이 벡터를 회전시켰어. 이렇게 회전시켰어. 회전시켰어. 뭘? 선을 A라는 이게 면적이 아니고 벡터 A 벡터야. A 벡터 선이라는 A 벡터를 회전시켰더니 이 값이 뭐가 되더라? 인테그랄 로테이션 바로 뭐가 돼요? 로테이션 하고 A 벡터가 되면서 이 값은 이제 면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선이 뭘로? 면으로. 그렇죠? 선이 면으로 가는데 선을 로테이션 시키면 면이 되더라. 선을 회전하면 뭐가 돼? 면이 되는 거야. 선을 회전시키면 뭐가 된다? 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토크스 정리다. 이건 공식만 찾을 줄 알면 돼요. 여기다 대입시켜서 미분, 적분하는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발사는 이젠 두 번째 발사는 이제 면을 뭘로 바꾸는 거냐? 이 면을 이번에는 뭘로 바꾸는 거다? 면을 최적으로 바꾸는 거야, 최적. 면을 최적으로 바꾸는 정리를 무슨 정리? 발산 정리다.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인티그랄 전개 2의 면이가 뭐야? ds죠? ds 이렇게 돼요. 전개 2의 ds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테그랄 이제 뭡니까? 볼륨 최적이야. 뭐라면 면 벡터죠. 면 벡터를 발산하면 야, 이게 발산하냐 발산. 발산은 노테이션입니까? 아니면은 다이버전스입니까?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2 했더니 면이 뭐가 되더라? 최적이 되더라. DV가 되더라 이거. 그래서 면을 발산하면 면에서 발산하면 뭐가 돼요? 최적이 되더라. 면발체 면적을 발산하면 최적. 발산정리. 면적을 발산하면 최적. 면발체 면을 발산하면 최적. 선의 면 선을 회전시킨 면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내용 설명이었죠?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라플라스 연산자가 있죠. 라플라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6번에 보시면 라플라스 연산자를 풀 때 이런 게 나오죠. 자, 라플라스 연산자를 풀 때 나블라 제곱에 전개 V를 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블라의 제곱의 V가 0이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분 연산자 제곱의 V를 했을 때 마이너스 에필런분의 로다. 하하, 노다. 로. 이게 이제 뭡니까? 밀도죠, 밀도. 예, 공간 밀도야. 그러니까 이건 에필런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런 공식이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푸아손 방정식이고, 푸아손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면 이것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그래.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야 할 내용만 꼭 알아놓으시면, 일단 벡터를 표기하는 방법. 벡터를 표기하는 방법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여러분들 I하고 J하고 K는 방향을 나타낸다. 어디? X방향, Y방향, Z방향. 이걸 또는 이렇게도 표기하죠. AX, AY, AZ로 표기한다.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개를 표시하면 이 X의 I를 앞에나 뒤에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표기해 준다. 이렇게요. 두 개의 벡터의 합과 차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거 했죠? 방향 벡터가 있고 단위 벡터의 크기가 나옵니다.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죠.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이 벡터, 단위 벡터 이렇게 표기하면 이게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이 값은 이렇게 표기했잖아. 뭡니까? 전개 벡터의 크기분의 뭡니까? 무슨 벡터? 벡터의 크기분의 벡터를 우리는 나타내는 무슨 벡터라고 했습니까?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기본 벡터, 방향 벡터라고 했죠? 이 값을 구해가지고 J 이렇게 K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 값의 크기를 구하면 이 값의 크기는 얼마가 나온다. 무조건 구하면 이 값은 1이 나오죠. 그래서 단위 벡터라는 거죠. 1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평행사변형에 대한 면적이 구하는 식은 좀 알아놓으시고요. 이렇게 주어지면 A고 B다. 이 면적을 구하면 얼마다? 이게 세타가 되면 공식은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C라고 했을 때 루트 A제곱 B제곱 AB의 무슨 세타? 코사인 세타다. 꼭 숙지를 해주세요. 평형사변형꼴의 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벡터의 내적. 내적, 외적. 내적 도트, 외적 크로스. 그렇죠? 내적 도트, 외적 크로스. 내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끼리끼리 1, 끼리끼리 1, 안 끼리끼리 0. J, K, I 하면 얼마? 0. 끼리끼리 0, 끼리끼리 1. 끼리끼리 1이요, 안 끼리끼리 0이요. 이걸 내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내적을 구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세타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내적은 이렇게 세타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있다. 외적은 크로스입니다. 이렇게 외적을 I 크로스 I. 같은 것끼리 있을 때는 0도야. 이렇게 I 크로스 J가 되면 이것은요 90도야. 그렇죠? I 도트 I는 이건 0도야. 내적이 나오면 일단
코사인 세타야. 외적이 나오면 사인 세타야. 해서 0도일 때는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0도일 때 1이기 때문에 다 1이 나오는 거죠. 이건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0이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됩니까? 같은 것끼리 크로스하면 다 뭐야? 이때는 반대로 사인 0도는 0이니까 0도는 0이니까 다 0이 되고. 근데 이건 뭐야? i와 j를 크로스하면 새로운 벡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뭐가 나타나요? k. 이렇게요. j하고 k를 하면 그 다음에 뭐야? jki. 그 다음에 k하고 i를 크로스하면 j가 되죠. 그 순서가 i, j, k를 각각 크로스하면 그 다음 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계속 그 다음 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이렇게 하면 뭘 붙여줘요?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것까지 아까 설명을 드렸네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벡터의 미분. 미분 연산자. 나블라. 자, 나블라가 나오면 X, Y, Z축에 대한 기울기를 하나로 표기한 거다. 이때 나블라는 라운다 X분의 라운드 I, J, K를 하나로 표기하는 것을 이제 나블라라고 했죠? 나블라다. 그럼 여기서 그라드 V하고 그라디안트 V하고 그라디언트 V가 나왔을 때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위가 스칼라 아닙니까? 스칼라의 기울기를 하면 이 값은 결국은 뭐가 되더라? 결국식은 벡터가 돼, 벡터. 즉 벡터가 된다는 것은 결과물이 IJK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라블라 도트 V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그냥 V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뭐야? V, I, J 뭡니까? K. 이게 바로 뭐야? 나블라 도트 V가 된다. 그래서 그라드 V를 나블라 도트 V라고 하고 나블라 도트 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는데 스칼라의 기울기의 결과물은 무슨 값이야? 벡터 값이야. 스칼라의 기울기의 결과물은 무슨 값? 벡터 값이 된다. 벡터 값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발산이 나오죠? 발산. 이걸 영어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이버전스. 그냥 줄여서 다이버. 근데 발산은 전위가 발산하는 게 아니고 전기가 발산한다. 그래서 다이버 2라고 합니다. 다이버 2. 그럼 이걸 다이버 2를 나블라 도트라고도 표기하죠. 일단 발산은 전개의 발산하면 결과물은 뭐냐? 스칼라 값이다, 스칼라. 아까 이게 결과물은 뭐였습니까? 벡터 값이 나와요. 벡터가 나온다는 것은 이렇게 IJK가 주어진다는 얘기고, 이것도 벡터고 벡터를 도트했더니 끼리끼리 되고 안 끼리끼리는 0이 되니까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발산의 정리에서 이제 이런 값, 스칼라 값이 나오면 이게 나오겠죠. 나블라 도트 2를 했더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X만 나와요. I 도트 I는 1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에 뭐가 돼요? 2Y. 라운드의 Z분의 라운드에 뭐가 돼요? 2Z. 다시 말하면 IJK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는 없어지니까 결국 뭐가 된다? 스칼라 값이 되더라. 스칼라 값이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그 원통 좌표하고 구좌표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회전이죠, 회전. 자, 회전은 아까 크로스, 그렇죠. 로테이션, 컬, 이런 걸로 표시를 해준다. 크로스, 그냥 크로스라고 할까요? 크로스. 회전을 나타내는 기호는 그냥 이걸 다 이렇게 X로 표기하죠? X 이렇게. 이걸로 표기한다. 크로스다. 자, 일단 회전이 나왔을 때
즉 나블라 크로스 이하면 결국은 어떤 게 나오느냐? 결국은 이것은 벡터값이 나와요. 벡터값. 근데 이 회전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하나의 평형, 사변형 면적을 구하는 하나의 사로스 정리에 의해서 푸는 문제가 잘 나온다. 사로스 정리를 가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사로스 정리를 가지고 푼다. 회전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이다. 그 다음에 나블라 크로스 나블라, 이건 뭐 별도로 하지 마시고, 나블라 도트 나블라는 뭐가 돼요? 나블라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도트하니까. 야, 벡터와 벡터를 도트하면 스칼라가 됩니다. 근데 벡터와 벡터를 크로스하면, 회전하면 이것은 이럴 때는 벡터. 이건 스칼라 값이 되는 스칼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값이 아까 뭐였습니까? 이 스칼라 값이. 이런 값이 나왔잖아. 이런 값이 나왔잖아. 이게 나블라의 제곱이 되더라 이거야. 그렇죠? 나블라의 제곱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풀었던 문제가 이제 뒤에서 푸아손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라플라스의 방정식이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면, 최적 이렇게 나와. 선을 뭐 했더니 회전시키면 면이 되더라. 스토크스입니까? 스토크스. 선을 회전시키면 면. 이것을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자. 스토크스. 그 다음에 발산 정리는 면 벡터를 발산하면은 공간이 되더라. 체적이 되더라. 이것은 발산 정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발산 정리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에 대한, 즉 벡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예.